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특징 테마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피가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예, 코스닥은 약간 올랐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크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큰 대형주, 즉, 삼성전자를 위시한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지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올라간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은 제법 큰 폭으로 올랐죠. 그렇긴 한데, 은행주, 증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도한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테마 자체는 그렇습니다. 실적 뭐에 의해서 올라가는 형태라서 테마가 주도한 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은행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증권사들도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제법 올라서 의미 있는 퍼센트로 올랐고요. 그리고 뭐 작은 주제들을 좀 살펴보자면 알래스카 LNG나 조선강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오늘 보시게 되면 그 동양철관 같은 데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화장품주가 조금 올랐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식들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주식들이 좀 올랐고, 따라서 뭐 다른 테마주들을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소비 관련된 역시 그 소비 쿠폰을 이제 7월 20일경에 21일경에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공급이 될 거라서 그런 패션이나 편의점이나 소매 유통 같은, 근데 제가 편의점은 이미 뭐 GS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BGF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개 체인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롯데만 남아있는, 롯데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 제가 소개해드릴 만큼의 뭐 그런 저기는 없고요, 내용들은 없고요. 패션이 좀 많이 올랐죠. 패션이 좀 올랐고, 그다음 화장품주도 말씀드렸죠 아까. 그 소매유통 같은 것도 조금씩 올랐는데, 패션은 사실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한세 MK라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랜드 계열 회사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뭐 100억대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회사 2,500억, 3,000억 정도로 매년 올리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100억대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그 회사의 실적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보면 이제 뉴스에 의해서 그날 좀 화제가 되어서 회자되고, 그리고 가격도 좀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제가 오늘 좀 봤던 거는 이제 신원이나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들이죠. 신원은 뭐 다 아실 거고 굉장히 큰 패션 그룹이고, 화승은 스포츠를 OEM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알래스카 LNG하고요, 원자력 발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케이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실적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좀 어벨러블한, 저희가 공격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봐서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츠한불을 한번 골라봤고요. 이츠한불, 한불 화장품 자체는 오래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츠뷰티인가 그런 이제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지금 회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 은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 테마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지금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다른 은행들은 뭐 지금 하늘 높이 너무 날아가고 있어서, 근데 날아가고 있으니까 더 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날아가고 있는 주식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선수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뭐 단타로 스캘핑을 하신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 강의를 듣고 계실 일도 없겠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 쪽에서 보시는 게 나은데, 은행이 지금 되게 잘 나가죠. 수익도 많이 내고, 다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 다음 빌리고, 그러니까 이자의 스프레드라고,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불렀는데, 이자의 차이 있잖아요. 받는 예금이자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하고 차이, 예대차에 의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은행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은 우리나라나 지금 은행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제도가 잘 안 변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과 결제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행이 지금과 같이 좋은 실적을 내고 안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중에서 그나마 카카오뱅크가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한번 골라봤고, 뭐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뱅크 지배구조도 좀 허름하고 나쁜 짓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이런 변화되는 금융시장에, 특히 뭐 앞으로 펼쳐질 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빠른 대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아니면 테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마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알래스카 LNG, 조선관광, 그 다음 화장품, 원자력 발전 있죠. 은행은 배당세제 개편이 된다. 그렇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분리과세를 안 하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고 밸류업이 잘 안 됩니다. 밸류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2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 예상보다도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KB, 우리금융지주 이런 지주에서 금융지주들이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특사가 가 있고 이미, 그래서 뭐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건데, 미국은 또 8월 1일 날 관세를 일정하게 14개국에 대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연기된 게 벌써 한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 4월달 정도부터 계속 연기가 돼서 7월 8일이 한되어 있어요. 한도. 근데 그걸 다시 연기를 한 거죠. 8월 1일로. 8월 1일 근처가 되면 또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그 관세에 대한 압력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해봐야 알긴 아는데, 미국 정부도 모르는 일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알래스카 LNG나 조선관광, 이거 다 알래스카 LNG 개발이 되면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LNG, 관, 밸브, 조선주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동양철관 했고요. 넥스틸, 화성밸브, 그리고 디케이락은 조금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H현대중공업처럼 조선 대형주들이 좀 올랐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은 2분기 실적 좋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열리면 이러고서 화장품들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내수도 좀 안 좋고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시장들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마침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K-팝 그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K컬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유럽이나 이쪽에서 북미나 유럽 쪽에서 유행을 하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 좋아요. 괜찮아요. 달바글로벌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APR은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거의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차물이 좀 낫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국의 원전 산업 확대 정책을 쓸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예상이긴 한데,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에 댈 수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물론 재생에너지 쪽도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가격이란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있기만 한데, AI 관련된 그 밸류체인을 정리를 해드릴 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전망 혹은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왜? 전체 투자의 한 40% 정도를 보통 모든 국가에서 AI 투자의 30-40% 정도를 인프라 투자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ESS처럼 거대한
어떤 전력 저장소 소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송배전과 미국 같은 거 되게 오래됐으니까 송배전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0배 정도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뭐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다 좋은데 네, 굉장히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으로서는 너무 높은 자리에 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비 같은 경우는 추경통과 소비 쿠폰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좀 20일까지 되는 한정적인 테마인 단기적인 테마인데다가 이제 좀 계속 하다 보면 피로감이 좀 들 거예요. 이 테마는 소비에 관련된 테마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좀 효과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말씀드렸던 BGF나 아니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이게 저점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테마하고 관련주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봅시다. 이건 뭐냐면 어제 봤었던 사이닉 솔루션, 사이닉 솔루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오늘 볼 거는 신원입니다. 자, 신원을 보시게 되면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600일 꽤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기 쉽죠. 근데 실제로 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1200원이고요 2400원은 보이지도 않아요. 약 80% 스케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 차트 보실 때 스케일을 한번 계속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요 한 화면 안에 일봉을 보신다고 해도 600일의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 뭐 한 10배씩 올라가고 20배씩 올라가는 주들도 많죠. 근데 얘는 뭐예요? 600일 봉으로 보는 봉 안에 100%가 안 담겨요. 그렇다면 얘가 진짜 그렇게 변화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냐면 꼭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지금 한 4,000원 선까지를 갔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1,000원에서 1,700원 선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예전에 요 코로나 시기에서 바닥을 만들었던 걸 빼고 나면 주봉을 봤을 때 빼고 나면 저기로 보게 되면 가격대로 보게 되면 이미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바닥을 조금 다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여기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튀어 올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죠? 우리가 잘라서 본 게 이 정도였어요.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바꿔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크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 정도 많이 올라갔어도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1200원 정도 50%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 지금 좀 떨어지고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1500원 이하로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이 테마나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지배 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좀 특징적으로 저기를 보시게 되면 재무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자사주가 22%예요. 이거 상법 바뀌고 나면 몇 년 안에 청산해야 될 거예요. 자사주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자사주를 만약에 한 3년 위에 두고 자사주 소각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배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안 사두신 거 후회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사주가 22%나 되고 그게 대주주 지분하고 비슷해요. 대주주 지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자사주의 다량 보유군으로 구분해도 이상하지 않고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의 1조를 향해서 가고 있죠. 매출액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좋은 편이고 수익도 매년 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봐주시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일봉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막 흉악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 그런데 실제로 얼마 안 되고요. 여기서 1,100원 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이게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3,500만 이잖아요. 3,500만. 얘를 저기로 보시게 되면 3,500만 유통비율이 50% 정도 되고 주식수가 많네요. 예. 유통 주식수가 한 5천만 주 정도 되네요. 그죠? 5천만 주 정도인데 이거 3,500만 주가 3개나 솟아있으니까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다. 그리고 이미 쌓여있다. 그죠? 근데 요거를요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1,100원에서 1,500원 오르고요. 여기서 1,200원에서요. 1,800원까지 올랐어요. 50%씩 각각 상승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중이긴 한데요. 요 정도면 사실 매집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먹고 뭐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예, 그 증가폭이나 아니면 조정된 역사들이 좀 크기가 좀 작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한 여기 241선하고 만나는 점이 1,400원에서 1,500원 선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얘는 장기적으로 무너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기다리시면 아마 다시 회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원 맞고요. 그 다음에 화승엔터프라이즈 봅시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역시 뭐 여러분들 화승엔터프라이즈 역시 매출액이 1조를 훨씬 넘는 회사고요. 1조 6천억 정도 되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자본 총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본 총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PBR은 1.0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PBR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서 그리고 PER 자체도 15 정도라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요 일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의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저기를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600일 선이니까 짧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약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약간 밴드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상당히 장기입니다, 이거. 주봉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꽤 중간 크기 이상의 주식답게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오를 때 이렇게 쪽쪽쪽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주봉은요 바닥 완벽하게 다졌고요. 그죠? 바닥에서 이게 한 7,000원 선 정도 되는데 얘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 그죠? 바닥 더 안 내려가게 하려고 방어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7,000원 선이네 여기. 그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개를 들고 8,200원 선에 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사실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241선이 위에 있고 지금 약간 역배열처럼 돼 있잖아요. 역배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서 얘네들이 수렴한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렴한 타이밍. 거래량만 가지고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거래량이 발생했고 자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었던 회사라서요.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 이평선들이 어떻게 다시 모이느냐 이 현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평선이 흔들리잖아요. 여기가 흔들리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에 지금 거의 아래쪽에 가깝게 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7,000원이고 지금 8,000원 초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매수를 고려를 하셔도 안정적으로 다음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선까지 12,000원 선까지. 만원에서 최소 만원에서 12,000원 선까지 올라갈 거를 기대는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꿈을 크게 안 가지신다면 지금도 찬스는 찬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형태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단기간 안에 요게 언제냐면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냐면 한 6개월 정도 되나 보네요. 그죠?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보시면서 단기적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상단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DK락 한번 봅시다. DK락도 역시 지금 일봉 주봉 보시면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중간쯤 걸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은 한 8,000원대 정도가 되고 있고, 바닥은 이게 IMF 때 IMF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코로나 때 거예요. 코로나 때 5,000원 선, 4,000원 선까지 본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5년 정도 이후로는 지금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의 바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을 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7,000원 선의 바닥이라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7,000원 선이 바닥이라고 보셔도, 물론 물러나면 6,000원 선까지 물러날 수 있죠. 근데 5,000원, 4,000원은 조금 무리일 듯 하고요. 거기까지 빠지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어한 주봉을 방어해낸 경력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역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매출액 자체가 경기에 따라서 뭐 1,000억대를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그리고 지배구조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지배구조도 뭐 그렇게 크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35% 정도 되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뭐 그렇게 되게 얼토당토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 같이 볼게요. 일본 같이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한 7,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추세 자체는 조금씩 올려가고 있죠. 바닥을. 그리고 마침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변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 요게 어느 정도냐, 12,000원 선이거든요. 지금 8,000원이고요. 요것도 역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요것도 역시 매집이었으면 매집이었지, 매집이었지, 요게 먹고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먹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7,500원 선이고 이거 만원, 12,000원 선도 안 됐어요. 12,000원도 갓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쯤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저는 봤을 텐데 지금 모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 정도가 아마 8,000원 선 근처에서 다 모여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은 판단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게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하고 뭐 그런 파이핑 하는 그죠, 그런 주제가 원자력 발전소에도 끼어 있고요. 얘는 LNG 무슨 거기에도 끼어 있어요, 테마가. 그래서 쌍끌이를 해서 둘 중에 한 테마만 가도 어떻게 보면 뛰어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 한 번쯤 담아주시고 제 말 기억하면서 언제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혹시라도 튀어 오르게 되면 안 사서 아깝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 이찬불 한번 보겠습니다. 이찬불 역시도 다른 화장품들은 실적이 조금만 좋으면요, 화장품주도 사실은 손익이 들쭉날쭉해요. 되게 손익이 들쭉날쭉한데, 그나마 얘는 거의 뭐 2021년도 한알령 내리고 이럴 때 영업이익 자체는 마이너스로 가고 뭐 이런 단기 순이익을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사태를 겪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견조하게 지금은 단기 순이익을 늘려가고 있어요. 매출액 자체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봉 보실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쭉 내려와서 지금 다시 사실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은 요 그림에서 주봉에서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배열 초입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배열 초입이라는 건 언제 다시 모여져서 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그림이 괜찮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요점들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어디냐 하면 2024년 6월이니까 딱 1년 전이네요. 그죠? 1년 전에 요때 거래량 발생이 한 번 한 이후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래량 발생 자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거래량 발생하는 걸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한번 톡 하고 장대 항목 만들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떨어지는 건 전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정도. 예. 정확하게 10,000원선이죠.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높여가다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17,500원도 한 번 있었고 2만원 선도 한 번 있었죠. 보이시죠? 여기 네, 선이 여기 한 번 있었고 2만원 선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가시게 되면 거의 3만원 선까지 이런 식으로 저항선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보면 저항선 자체가 좀 길게 그 횡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저항선 자체가 17,500원 선까지는 큰 저항선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래서 요 시점쯤에서 한번 저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뭐 스윙 정도로, 스윙이라고 해도 저는 좀 호흡이 길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실적은 안정적이고 매출은 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 보시면 뭐 이건 분명히 이거 뭐 추세가 만들어졌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배열 초입이죠. 여기가 역전이 됐고 이제 정배열 초입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그죠? 근데 불과 가격은 11,000원 선에서 13,000원 선까지 2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한번 봅시다. 카카오뱅크는요, 사실상 다른 지주사들에 비하면 보시겠어요 한번? 지주사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봉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들 고점 찍고 신고가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죠, 그죠? JB금융지주, 뭐 IM처럼 대구은행, 그죠? KB금융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만큼의 실적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견은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긴 한데 과연 여기에 우리나라 은행 지주회사들이 이런 격변을 과연 견뎌낼 힘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나마 좀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그쵸,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먹은 회사. 초기에 여기까지 올려놨다가 지키지 못하고 지금 바닥으로 갔다 그나마 보합해서 지금 다른 테마들 때문에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이. 그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뭐 거의 지금 여기 할 때 지금 바닥 칠 때 거래량들이 엄청 있었고,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거의 뭐 이런 큰 규모의 주식으로서는, 종목으로서는 말할 수 없도록, 그죠? 14조짜리잖아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른 테마들과 엉켜서 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은 사실은 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바닥권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2만원 선에서. 그죠?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25,000원 지금 3만원 선에 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2만원에서 50%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50%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은 저는 조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면 한 2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조정이다. 심하면 22,500원이나 그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조정은.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 바로 꺾어서 올라가기에는 좀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정이 좀 더 되는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큰 회사들은 또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아마 지금 거래량 빠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요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한 25,000원 이하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바닥하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좀 더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박살날 것 같지는 않아요. 2만원 이하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2만원을 바닥으로 삼고 접근할수록 좀 더 가치가 생기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카카오뱅크는 그나마 금융지주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 은행주 쪽에서는 그나마 접근 가능한 녀석이 되겠다. 이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도 그 뭐 지지선이라고 하면 이전에 저항선들이 지지선이 되니까 25,000원 선에 지지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25,000원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죠? 지지선으로서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25,000원 선까지는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25,000원에서 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리해드렸고요. 조만간에 제가 그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